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조은차 할타 소장이 채널을 시작한 이래로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이 꾸준히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간 부동산을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제가 요 멤버십, 여기 보이죠? 멤버십 전용으로 상담을 해드린다. 멤버십 회원만 상담을 해드린다. 요렇게 계속 안내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입 즉시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가입을 하면 가입 즉시 상담이 된다는 거, 요거 혹시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주간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무슨 소식이냐? 규제 영향으로 부산 아파트 값이 반년 만에 꺾였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매매 지수 있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지수, 요게 부산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작년부터 상승을 하다가 다시 요렇게 꺾였다. 요런 기사입니다. 요런 기사인데, 이 꺾인 이유가 뭐냐? 기사에서 말하는 꺾인 이유, 주요 꺾인 이유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정책과 대통령의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 요게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싸게 급매로 많이 내려왔다. 요런 이유가 부산이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분위기를 얘기하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요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급매로 많이 팔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 얘기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중심의 얘기죠. 강남 중심의 얘기인데, 이게 부산에도 영향이 있을까? 부산도 규제를 받을까? 기사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몇 주에 거쳐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중과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지금 시행되는 규제는 전부 서울, 경기 얘기입니다. 부산 얘기가 아니죠. 부산은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왜냐? 조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제 워낙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SNS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에 오시면 이 중과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얼마나 양도세가 늘어나냐,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부산도 적용이 된다. 왜냐?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다루니까 부산도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요겁니다. 요거고, 기사에서도 있지만 다주택자들, 서울도 들고 있고 부산도 들고 있고 지방도 들고 있고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을 너무 규제를 한다니까, 그러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부산에, 지방에 이거를 팔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심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주식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주식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또 심리가 꺾이고, 자, 저런 이유로 복합적으로 요렇게 좀 꺾이지 않았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이렇게 꺾일 거냐. 자, 부산은 상승 흐름이 일단은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흐름이 왔고, 실제로 이 아파트 매매 지수도 상승으로 전환해서 계속 오르고 있었죠.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풀 꺾인 모습인데,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여파, 주식시장으로의 쏠림,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경고에 따른 오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을 해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전쟁의 여파, 이거는 계속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점점점 줄어들 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쏠림도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의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꺾인 게 예전처럼 계속 하락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힘들지 않겠냐. 다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5월 9일 이후로 부산은 적용이 안 되네? 이거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심리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예측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 규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규제 이런 거는 서울 위주입니다. 대출 규제들 지금 계속 발표되는 이 규제들이 거의 서울 위주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하도가 된 규제가 있죠. 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장기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 하죠. 예, 장특공 이거를 이제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오래 들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이게 맞냐, 부당하다. 그래서 장특공을 갈수록 없애겠다. 이런 게 또 하도죠. 예, 하도인데, 자, 이것도 서울 고가주택 위주입니다. 자, 이거 그러면 부산에는 계속 이거 폐지 안 되고 살아있냐? 그거는 예측이 안 되죠. 서울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근데 지금 법안 자체를 올렸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없애야 된다. 법안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부산도, 예, 지방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서울 정책 위주냐.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에 만약에 이게 적용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숫자로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알려드렸는데,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는데, 부동산 계산기 어플에 보면 양도소득세 있죠. 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어플입니다. 요거를 해서 보면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예, 그 이상 보시면, 예, 그 이상 있죠. 그 이상 다주택자다라고 했을 때 10년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전에 4억 주고 샀다. 4억 주고 사서 2배가 올랐다. 8억이 됐다. 자, 10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8억이 됐습니다. 8억이 됐고 10년 전에 살 때 비용은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취득세 더 들리겠죠. 취득세랑 여러 가지 법무비, 부동산 수수료 하면 500만 원 더 드리겠죠. 더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정도, 예, 넉넉 잡고 800만 원 정도 해서, 자, 2015년 1월 1일에 샀다. 그리고 2025년입니다. 2025년 1월 31일 날 팔았다. 10년 들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딱 계산을 하면 총 납부 금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물론 1주택자다. 그러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다주택자다. 그래서 10년 동안 요거를 보유했다. 자, 장특공 이거 없앴다. 이거 적용 안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아예 적용 안 해준다. 이 극단적입니다. 한 개도 적용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2년 보유로 바꾸면 되겠죠. 예, 10년 보유가 아니고 2년 보유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23년에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자, 보시면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장특공을 아예 없앴을 때, 극단적으로 없앴을 때입니다. 극단적으로 없애도 세금이 3천만 원 차이 난다는 거. 자, 이게 뭐 크다면 크죠. 3천만 원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고가주택에 비하면 정말 작다는 거. 10년 들고 있다. 10년 동안 들고 있어서 3천만 원 더 이익을 본 것뿐입니다. 이걸 없애겠다.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천만 원 때문에 금매가 쏟아지고 부산에 이 물량이 장특공을 없앤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이게 완전 금매가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니다. 왜냐? 3천만 원이 큽니다. 3천만 원이 큰데 상승장일 때 하루에 3천만 원도 오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특히 부산에 이런 주택들은 큰 영향이 없다. 자, 4억이 됐는데 8억이 됐다. 이것도 입지 좋은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의 평균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 예, 본격적으로 소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축하할 소식이죠. 강한 5구역 소식인데 드디어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GS건설로 성공되었고 보시면 발 빠르게 되자마자 선정되자마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직 조합원들의 성공을 위해 광안 최고의 랜드마크를 향해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소식에 따르면 기존의 조합에서 제시한 세대수가 2058세대였습니다. 2058세대였는데 GS건설에서 입찰을 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한 게 2090세대 정도, 한 32세대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 증가를 했고 거의 모든 시공사가 입찰 제안을 할 때 조합의 안보다 더 이렇게 더 좋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조합의 안은 이렇게 조합의 안인데 우리는 더 좋게 세대수도 더 늘리고 특화 설계부터 해가지고 무슨 설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또 제가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운데 GS건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GS건설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재개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기사에 이 선정이 됐다고 보면 하우징워치라는 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지금 선정이 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님들께서 단지명에 그랑을 넣어달라, 뭐 네이밍을 어떻게 해달라. 자 이렇게 벌써부터 요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분담금 높은 거를 걱정된다. 그래서 뭐 골든타임 분양제 그리고 입주 시 100% 납부 조건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지금부터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강한 5구역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 입찰을 할 때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하겠다. 공사비 인상 없음. 뭐 특화 설계 이라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그리고 조감도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정말 화려하죠.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동영상도 막 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려스러운 건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아파트에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사비 앞으로 절대로 안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는 공사비가 되게 저렴하겠구나.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가 엄청 저렴하겠구나. 엄청 저렴한 분양가로 저런 멋진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 요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 미리 선점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조합 분양가 이런 거 굉장히 저렴할 거니까 여기 사서 저런 화려한 멋진 아파트 그거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매수를 하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지만 강한 5구역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한 5구역이 이렇게 안 될 거다. 잘못될 거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소식을 다루는 김에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계, 이거 높은 확률로 거의 다 바뀝니다. 이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과정도 있고 관리 처분 인가, 그 다음에 착공 분양, 이 기간이 엄청 길겠죠. 엄청 긴데 자 지금은 이게 최신 트렌드고 최신 디자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좀 늦어졌다. 늦어져서 나중에 실제로 착공할 때가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트렌드가 또 다 바뀌었겠죠. 그러면 새로 바뀐다는 거. 그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설계대로 합니다. 이 설계대로 하려고 했는데 허가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 바로 인근에 브릿지가 있는 그런 엄청 화려한 그런 설계를 했는데 허가 과정에서 여기는 바닷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브릿지나 이런 거 하면 위험하다 해서 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브릿지를 넣고 이렇게 특화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나서서 빼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 자, 지금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하고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설계를 바꾸는 그런 조합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GS건설 자이에서 이렇게 잘 지어준다. 요게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다. 왜냐? 지금 시공사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아주 훌륭한 1군 브랜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광안 5구역이 굉장히 좋은 데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광안 5구역 시공사, 진짜 멋진 이런 시공사, 1군 시공사 선정된 걸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 돼서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공사비도 방어하고 조분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6구역, 중동 6구역 소식입니다. 중동 6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경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공람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은 5월 22일까지라는 거. 별 문제 없이, 공람기간 내에 별 이의가 없으면 구역 지정이 되겠죠. 구역 지정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공람기간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구역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경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요거 끝나면 보통은 이제 공람기간 끝나고 빠르면 한 2개월 정도, 보통 한 3, 4개월 뒤에 구역 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중동 6구역은 중동 5구역 오산마을 그 인근에 있겠죠. 그래서 요 위치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5구역이 중동 6구역이 이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있습니다. 요 해운대 레미안 요 밑에 중동 6구역이 이쯤에 있고, 여기가 이제 중동 5구역이죠. 중동 5구역 오산마을입니다. 중동 5구역 요 인근에 있다. 요렇게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인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지 4구역 소식이고, 연지 4구역이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요렇게 4월 22일 날 요렇게 공문이 떴습니다. 공문이 떴고, 연지 4구역 위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지 4구역이 여기가 이제 연지 4구역이거든요.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연지 3구역이고, 그래서 연지 4구역이 요 시민공원 바로 요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고, 시민공원 주위로 촉진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죠. 촉진 1구역, 2-1구역, 2-2구역, 그다음에 촉진 3구역, 촉진 4구역에서 촉진 시리즈들이 이렇게 인근에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연지 4구역이 있다. 촉진 3구역이라든지 촉진이 계속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파로 연지 4구역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소식, 이렇게 주간 소식을 했습니다. 주간 소식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염려스러운 게, 제가 처음 오프닝 때 얘기를 할 때 제 판단은 요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고, 앞으로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할때 소장 생각이 맞다 그러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생각이 좀 이상한데 좀 다르다 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거, 다른 유튜브나 다른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도 전해드릴 소식 풍성해지기를 항상 기대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